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HBM 시장에서 구도 변화가 큽니다. 이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는 여전한데요. 하지만 삼성은 엔비디아 HBM3E 납품이 임박했고, 이 맞춤형 AI 칩에 들어가는 HBM 수요, 그리고 중국 판매용 GPU인 H20, 호퍼20에 탑재되는 HBM 수요를 잡으면서 점유율 확대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곳이 바로 마이크론인데요. 만년 3위인 마이크론의 HBM 스퍼트가 놀랍습니다. 이는 점유율 변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지난해인 2024년 기준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65%, 삼성은 32%, 마이크론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65%, 32%, 3%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전망은 이 하이닉스가 50%, 삼성은 37%, 마이크론은 13%에 이릅니다. 마이크론의 두 자릿수 점유율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선전의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3E가 엔비디아 납품을 삼성에 앞서 뚫어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이크론이 지난 3월에 엔비디아의 HBM 5세대 제품인 HBM3E 12단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과하고 정식 납품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울트라 B300이라고 하죠. 블랙엘 울트라 GPU에 HBM3E 12단 메모리 초도 물량을 하이닉스와 함께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의 기술 인증 절차가 늦어진 데는 HBM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생산 캐파 부족으로 엔비디아 물량을 맞춰줄 수 없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HBM3E 12단의 컬 테스트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런 진단이 틀린 게 아님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마이크론의 HBM은 칩 품질을 결정하는 발열 부분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HBM 점유율에서 마이크론이 지난해 3%의 4배 이상인 1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하 수준의 점유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은 마이크론의 빠른 증설, 캐파 증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HBM 캐파는 지난해인 2024년 말만 해도 웨이퍼 월 2만 장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는 월 6만 장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8월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유다강전의 타이난 공장을 인수해서 D램 생산 기지로 전환 작업을 했던 게 마이크론입니다. 이 공장들은 HBM3E가 만들어지는 전용 생산 라인으로 현재 가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HBM 주문량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클린룸이 있는 공장을 우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죠. 싱가포르에도 HBM 공장을 건설 중인데 내년에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싱가포르 공장에서는 HBM4가 양산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은 미국 뉴욕과 아이다호에도 반도체 팹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TSMC 회장 출신인 류더인 마크 류도 이사의 선임 이사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HBM4부터 메모리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GPU 연산 일부를 맡게 됨에 따라서 GPU를 만드는 파운드리 TSMC와 협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류더인 마크 류를 영입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현재 그 HBM3E 12단까지는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서 패키징만 GPU와 함께 파운드리가 맡고 있지만 내년에 양산되는 2026년부터 양산되는 HBM4부터는 메모리 제작 일부를 파운드리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가 직접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파운드리도 이제 메모리 시장에 한 달에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체 간 협업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이 TSMC 전임 CEO인 류더인에 대한 마크류의 영입, 그리고 TSMC의 애리조나 팹과 가까운 미국 아이다호의 신축 중인 마이크론의 HBM 생산 라인 등이 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그 하이닉스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HBM3 12단에 이제 마이크론이 진입했고 삼성도 조만간 HBM3 12단 납품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입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엔비디아와의 메모리 납품 가격 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구도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 HBM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TSMC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짚은 대로 HBM4부터
파운드리와 메모리 업체가 밀착이 되고 강화됩니다. 하이닉스의 최고 위진이 최고 임원들이 최근 대만 TSMC를 방문했고 미국에서 23일 열리는 TSMC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TSMC로서는 하이닉스의 HBM4부터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삼성 대비 하이닉스와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삼성의 베이스 다이도 TSMC가 직접 만들지만 삼성의 경우는 여차하면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TSMC로서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잘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삼성이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야 그렇다 쳐도 엔비디아 GPU를 또 삼성 파운드리가 직접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TSMC로서는 삼성을 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게 마이크론이 앞서가는 게 TSMC도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이런 TSMC 스탠스 때문에 앞으로 HBM4 이후 HBM 경쟁에서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삼성 대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진짜 심각한 것이 바로 지금 삼성의 입장인데요. 삼성의 경우는 HBM4에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HBM3E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물론 마이크론에도 엔비디아 컬테스트에서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HBM4에서는 어떻게든 반전을 만들어야 하는 절실한 입장입니다. 급한 마음에 파운드리 사업부 인력 일부를 HBM 사업으로 전환 배치를 결정하기까지 한 게 삼성입니다. HBM 사업이 그만큼 위기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사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더 큰 것이죠. 문제는 인력 누수로 가뜩이나 힘든 파운드리 사업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겹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의 현 주소입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나마 삼성 입장에선 맞춤형 서버칩 수요가 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HBM 납품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올해인 2025년 HBM 수요에서 그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비중은 5GB로 전체의 20%를 살짝 넘을 만큼 커졌습니다. 엔비디아 GPU용 HBM 수요가 절반에 채 못 미치는 4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5대 20이니까 맞춤형 칩 HBM 수요가 그만큼 크게 늘어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된 서버 칩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그래서 전력 소모를 낮춘 AI 칩을 확보하려는 빅테크들의 노력,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AI가 점점 확산되면서 학습용에서 추론형 AI로 다원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주문형 반도체용 HBM 수요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삼성의 희망이 있는 것은 그나마 주문형 반도체용 HBM 공급 현황에서 타 경쟁사를 앞서고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는 엔비디아 칩 우선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칩 공급이 딸리는 입장입니다. 반면 삼성은 HBM 주도권을 놓쳤지만 뒤늦게 불고 있는 주문형 칩 수요를 잡으면서 그나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추격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HBM 경쟁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